자, 비율이 같은, 바꿔 말하면 일정한 숫자를 곱하는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2, 4, 8, 16, 32. 자, 그럼 2배, 2배, 2배라는 비율이 일정하지? 자, 이렇게 항과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 쉽게 말하면 일정한 숫자를 곱하는 수열이다. 자, 이때 곱해지는 숫자를 공통된 비율이다라고 해서 공비라고 불러주고 기호로는 R1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자, 이런 등비 수열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두 번째 항, 두 번 곱하면 세 번째 항, 세 번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겠지? 그러므로 n번째 항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하면 되겠지? 자, 이게 곱한다는 뜻인 거지? r번 더한다는 얘기는 우리 등차 수열 a1 플러스 n-1번 이렇게 써는 거지. d를 n 빼기 1번 더해주는 거고 얘가 곱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는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써진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살포시 넘겨볼까? 아니야, 여기 한번 간단히 확인하러 넘어가자. 또 등비니까. 자, 첫째 항이 4, 개념 체크 2야. 공비가 5분의 1이 돼? 그러면은 4 곱하기, 자, 공비는 전체에 n 빼기 1승인 거니까는 항상 공비에 괄호 치는 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특히 음수일 때는. 자, 두 번째 봐봐.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이지. 따라서 첫 번째 항 곱하기 r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n-1승 되겠지? 요때 요 마이너스 괄호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 나중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세우면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13번부터 봅시다. 자, 모든 항이 실수인데 5항은 마이너스 48, 8항은 384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겠지? 따라서 5항이라고 하면은 AR의 4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48인 거고, 8항 AR의 7제곱, 얘가 384가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등식이니까 위아래를 분수로 만들고 분수로 만들어도 결국 같아지겠지? 그러면 A 약분되고 R 4개 약분하면 3개만 남겠지? 약분하면 4, 8에 30이라서 마이너스 8이라고 남겠지. 그럼 결국 R 3승이 마이너스 8, R이 마이너스 2야 라고 구해지겠지? 그럼 R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걸 안다면 일반항에 대입해서 특정 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등차처럼 항과 항 사이에 일정한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등비가 되도록 만들 수 있겠지? 그 발상이야. 3과 243 사이에 3개를 집어넣었어. 자, 그랬더니 요거 전체가 등비가 되었다. 자, 그러면 3을 첫 번째라고 본다면 243은 다섯 번째가 될 것이고 3 곱하기 R의 4제곱, 이게 2, 4, 3이야 라고 표현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면 3, 8에 24, 3, 1은 3. 그럼 R의 4제곱 하시면 R은 3이라고 하면 안 돼. 마 3도 되지. 그치? R의 제곱이 9야. 이거는 그냥 9지. 왜? R 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R은 뿔맛 다 된다. 따라서 플러스 3이면은 X1부터 9, 27, 81 가는 거지만 빼기 3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7 빼기 81 되겠지.
그러므로 문제에서 x1 곱하기 x3인 거니까 얘를 곱하든 밑에를 곱하든 결과는 똑같이 7이고 나오겠지. 자, 라는 것 조심해. 특히 등비수열은 지수꼴이야. 전부 다 표현이. 그래서 계산도 되게 복잡해. 항상 계산 조심한다. 다음 15번. 자, 뭔가 간지나게 보이지만 잘 생각해봐. 등 B가 무엇이다? 같은 비율. 비율이 일정한 거야. 일정한 숫자를 곱해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너네 잘 생각해보면 도형의 닮음,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내분, 외분 배웠지? 전부 다 닮은 꼴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 결국은 등비로 해결되는 거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에서 9등분을 해. 그래서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하겠대. 그러면은 전체를 9등분한 다음에 하나를 버렸지? 그럼 9개 중에 8개를 남겼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다음 다시 남은 사각형들을 전부 다 9등분해서 가운데 걸 다 버렸대. 그럼 남아있는 걸 다시 각각 9등분해서 8씩 남겼다는 거잖아. 그럼 계속 9분의 8씩 줄어든다는 거지. 자, 이렇게 30번을 시행했을 때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처음 기본 넓이가 9지? 자, 잘 봐요. 9에서 한 번 시행을 하면 각각을 9등분해서 8을 남겨. 남아있는 거를 두 번째 시행해서 다시 9등분해서 8씩 남겨. 남아있는 걸 다시 9등분해서 8씩 남겨. 그럼 결국 처음의 넓이에다가 9분의 8을 30번 곱한다 그 말이겠지. 그럼 정답은 이거야. 그냥 이걸 뭐 지수꼴로 이쁘게 정리하는 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보는 거지. 알겠지?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개념에 등비중앙이 있어. 앞에서 등차중앙 배웠지? 자, 그럼 여기도 개념은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얘가 연속하는 등비수열이야. 자, 그럴 때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가 등비수열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운데를 두 번 곱한 게 양옆의 곱과 같다야. 등비는 일정한 걸 곱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 4, 8이라고 한다면 4를 제곱한 게 28의 16과 같을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등비중앙이다. 가운데를 제곱한 게 양옆의 곱과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 나온다. 자, 이해됐지? 그러면은 넘겨보도록 합시다. 16번 서로 다른 세수 4AP. 자, 이런 표현 잘 봐야겠지? 서로 다른 4A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 따라서 가운데를 2배한 것이 양 끝에 합과 같다가 되는 거고, AB4는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루어. 그러니까 가운데를 제곱한 게 A 곱하기 4와 같다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면 AB 구하는 것 어렵지 않겠지? 자, 이렇게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따라서 등차중앙,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놓고 밑에다 잘 적용해 봐. 다음 페이지. 자, 자꾸 등차랑 대비를 시킨다.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가 되도록 미지수를 설정할 때는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놔준다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연속하는 세수가 등비가 되도록 미지수를 설정하려면 A, AR, AR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된다. 그냥 얘는 이게 땡이야. 자, 그럼 봐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비를 이룰 때 그럼 세 실근을 A, AR, AR의 제곱이라고 둘 수밖에 없겠지? 이때 K를 구하래. 그럼 이제 얘가 세 근인 거 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두 개씩 곱해.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의 세제곱 이거는 a분의 c니까 1이 나오겠지? 두 개를 연립해서 a하고 r을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계산이. 계산까지 한번 가볼게. 얘는 자 위에 거를 a로 묶어내봐. 그러면은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2r란 모양이 나와. 그럼 밑에 거는 a 제곱으로 묶어내봐. 그러면은 밑에 거는 또 a 제곱에 r로 묶어내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바로 위에서 a에 1 플러스 r이 2니까 a 하나 지우고 1 플러스 r 지우면서 그 자리에 2를 쓰면 되겠지? 그러므로 a 곱하기 r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이거를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해서 위나 아래에 대입하면 a 값, r 값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세 근의 곱 a 3승, r 3승이 마이너스 a분의 t라서 다시 k가 나오거든. 그리고 얘가 ar의 전체 3승이구나 라는 것 알겠지? 그래서 k값 구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수가 등비가 되도록 미지수를 놓을 때는 a, ar 제곱이라고 두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자.